교육국가센터 센터장 김진수입니다. 아이들이 그 총정리 평가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시험은 본 아이들이 1차로 본 아이들이 성적이 나왔습니다. 성적이 나와서 이게 상담을 전국적으로 본 아이들이 많아서 각자 해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샘플을 가지고 좀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오전에 걸쳐서 학년별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2명 정도의 학부모님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못한 분도 한 서너 명 계신데 연락이 안 돼서 근데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아이들은 자녀분들과 비교해 보시고 또 어떻게 다른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과 경험들이 가장 부모님들한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1, 2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안 배우죠. 근데 저희 시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신 부모님들 1, 2학년 학교에서 영어 안 배우는데 시험이 있다, 너무 어렵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본 아이들 중에는 뭐 점수가 50점 이하대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근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국어 시험 성적을 보면 언어적 사고 능력의 그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1, 2학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영어 성적보다 국어 성적을 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영어 점수는 90점대인데 국어 점수는 60점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1, 2학년은 문제집 같은 거 공부한 아이들이 없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접해본 게 처음이라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점수가 낮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경험입니다. 어떤 아이는 영어는 97점인데 국어는 69점을 맞았어요. 영어도 언어죠. 언어적 사고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영어가 높다 그러면 국어도 따라 올라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국어는 86점인데 영어는 36점이에요. 이 국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경험하고 제공하면 어차피 올라옵니다. 비슷하게 고등학교 가서 수능 시험을 본다, 내신 시험을 본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연동을 갖는 과목이 영어, 국어입니다. 영어 1등급이다. 그럼 국어도 거의 1, 2등급이에요. 국어 1, 2등급, 1등급이다. 그럼 영어 1, 2등급이에요. 연동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희들은 학교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1, 2학년의 영어 시험을 본다라는 거. 그래야 언어적인 사고 능력이나 영어 공부는 사회교육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저희들이 영어 점수를 펼쳐놨습니다. 1학년 성적표를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학생은 오류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좀 전에 저거 어머님이랑 통화하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형제가 3남매, 국어 86, 수학 96, 영어 89. 영어는 학원을 안 보내고 있고 엄마가 좀 도움을 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71점 종합점수 A등급이죠. 뭐 국영수 다 그 정상범이고 특히 수학이 점수가 높네요.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초학력 학력 평가 방식은 학교에 기초학력 평가가 있습니다. 3월 달에. 근데 보는 학교도 있고 보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 통보는 부모님들한테 거의 안 합니다.
그 예전에 2013년까지는 교육부에서 문제를 가지고 전국의 학교를 표집을 해서 기초학력을 봤는데 13년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통계 중에 13년도 서울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는 39개인가 40개가 있어요. 서울의 사립초등학교가. 여기 학교도 아주 A군에 있는 학교들은 평균이 94점이 나온 학교들도 있어요. 한 5개 학교. 사립초등학교에서도 B, C까지 있는데 C군은 한 80점대 초반이에요. 뭐 더 낮은 70점대, 70대 후반 평균을 가진 사립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사립초등학교는 평균 70점대 후반이 최고 낮은 학교였고, 제일 높은 학교들은 94점대까지 있어요. 한 5개 학교 정도 되는데. 근데 공립초등학교에도 평균 90점대를 넘는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목동에 있는 학교들,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 잠실에 있는 학교들, 서초동에 있는 학교들, 일부는 90점이 평균을 넘는 학교들도 있고, 강남이지만 평균 64점 정도 되는, 평균 60점대에 있는 학교들도 강남에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은 쉽겠죠. 기초학력 도달 문제들을 내는 학교들을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도달 상, 중, 하로 구분했고, 기초학력 미달은 50점 이하를 갖다가 기초학력 미달로 받고, 저희 시험 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교육적 관심이 많고, 적어도 가정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잘 해주신 부모님들이 보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 과목 본 아이들이 있어요. 뭐 영어만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한 과목만 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뭐 영어 점수가 50점 이하짜리는 있더라고요. 근데 세 과목을 본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지를 분석하는 거 보면 종합 점수가 A다 그러면 100분위 상위 한 15% 이내 정도고, B는 100분위 상위 16%에서 20%, C는 100분위에 26에서 35%, D는 30에서 45% 이내, E는 46에서 55% 이내, F는 100분위 상위 55% 이하를 분석해 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15% 이상이다. 예를 들면 10%, 전국 100분위 10%, 뭐 5%, 3%, 1%, 0. 몇 프로,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이유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이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 15%까지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냈다라면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낼 필요가 없었고, 총정리 평가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볼 때 영어 점수가 저조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국어 학습 능력, 국어 시험을 성적을 봐라.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요즘 보통 학원을 안 보낸다 그러면 파닉스 정도나 어휘력을 늘리는 그런 영어 공부를 가정에서 학습지나 뭐 부모님들이랑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국어 능력이 결국 영어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 국어 문제는 잘 봤죠. 뭐 그거는 13번 문제,
19번 문제, 22번, 26번 이렇게 오답이 있는데 어차피 1학년이 문제를 푸는 경험, 학습 능력을 처음 겪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이 틀려봐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틀린 게 나오면 다시 한번 보게 하세요. 풀게. 그래서 여기 지금 4문제 틀렸는데 다시 풀었더니 3문제, 2문제를 맞았어요. 스스로. 그럼 그건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뭐 대화에서 얼굴색 달라지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이게 뭐 인생에서 처음 푸는 문제들일 건데 틀릴 수 있는 거죠. 그 경험을 축적시키고 쌓아나가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학 볼까요? 수학 1번서부터 20번까지가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난이도의 문제 다 맞았죠? 21번부터 25번까지도 학교 범위를 약간 벗어날 수 있는 문제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26번부터 30번까지가 난이도 2 난이도인데, 이 난이도 중에서도 이게 낮은 수준의 문제만 냈어요. 저희가 왜 킬러 문제는 낼 수가 없었죠. 30번이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은 건데 역시 30번 문제를 틀렸는데 하나 틀렸어요. 잘한 거죠. 이건 경험을 쌓으면 됩니다.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학교 공부를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 목표를 잘 도달하고 있는가 1번부터 15번만 완벽하게 해준다라면 16번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5문제씩 끊어서 어려워지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뭐 25번까지는 뭐 완벽하게 했으니까 잘하는 거죠. 자, 영어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국어의 이런 영역별로의 아이가 잘하는 거를 분석해 보시고, 또 그 영어의 난이도 ABCD 중에 어떤 그 난이도에서 틀리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수학은 또 명확하죠. 이 난이도에 따른 그 분석이. 그래서 아이의 장점, 단점, 현재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르쳐야 되는가를 잘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어휘와 문법, 비판적 이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난이도에서 어디에서 틀리는가를 찾아보면 아이에 대한 분석, 공부할 과제, 공부할 내용들을 찾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천안 차암초등학교 1학년. 요 어머님이랑은 통화를 못했어요. 제가 국어 점수가 79점, 수학이 90점, 영어가 36점. 이 친구 수학 90점, 국어 79점, 다 정상 범위입니다. 국어를 79점 정도 맞았기 때문에 뭐 영어 이거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등급 D인데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요것을 알았다라면 국어 공부를 좀 더 독서라든가 이런 학습 경험을 이런 걸 해나간다라면 언제든지 A로 올라올 수 있다. 1, 2학년은 학습 회복 실력이 빠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5, 6학년 가서 D등급이다. 그러면 C나 B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습관이나 행동, 가치관, 태도가 완성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1, 2, 3, 4학년 때는 뭐 3달 만에 D가 A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학년이 낮을수록 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수학만 설명을 해보요. 수학 1번서부터 15번까지 다 맞았네요. 훌륭합니다. 16번부터 20번 학교 문제를 약간 벗어나는데 문제에서 틀리기 시작하네요. 근데 또 21번부터 25번 난이도가 더 높아졌는데 이건 다 맞았어요. 1학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5, 6학년 가면은 이게 이제 명확해지죠. 난이도에 따라서 틀리는 게. 그 다음에 26번부터 29번, 30번까지에서도 하나 틀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 틀리고 다 맞았어요. 이건 뭐냐?
이런 그 18번, 20번 수학 틀린 거가 두 문제인데 이거 다시 풀려고 그러면 아마 다 맞을 겁니다. 어떤 문제의 일부 해석을 잘못했거나 해결 방법을 잘못했거나 계산을 잘못했거나 이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은 이 두 문제 틀린 거를 다시 하라 그러면 아마 다 맞을 겁니다. 이런 경험이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2학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분석 자료 좀 보시고 아이의 장점, 단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면 다산초등학교 이거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저 부모님이랑 통화했는데 수학이 84, 국어가 69, 영어가 97. 영어 점수는 높은데 국어 점수가 좀 낮은 거죠. 학습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문제집을 풀어본 적이 없는 그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에서 문제 평가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등급인데 아마 뭐 한 학기 문제집 하나 그 자습서 풀리면 이거 영어 점수처럼 9점 100점 나올 겁니다. 수학은 좀 볼까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수학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수학 1번서부터 15번까지 학교교육과정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 약간 어려워지는 학교교육을 벗어나는 문제들 다 맞았어요. 21번부터 25번 한 문제 틀렸네요. 그 다음 26번부터 난이도 2에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 D부터 좀 틀리기 시작하네요. D는 뭐 완성도가 높고 이거 한 문제 풀리면 다시 풀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 난이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26번부터 30번의 요기 과정이 지금 이제 틀리기 시작한 거죠.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학교 문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학생 같은 경우에 A, B, C, D까지는 완성이 거의 됐어요. 이 난이도에 관련된 문제들만 경험은 하면 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국어, 영어 점수가 높은 거 보니까 국어도 학습 경험만 한다면 잘할 것 같아요.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또 각 영역별로 난이도별로 역시 이 난이도가 많이 틀리죠. 아이들 난이도가 높아지면 성취도는 낮아지죠. 영어는 뭐 이 난이도인데도 잘했네요. 중간에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음을 안 해놓고 어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2학년 또 천안 와천초등학교 2학년 학생 국어 54, 수학 75, 영어 66, 종합점수 195, D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국어는 문제집이나 자습서 같은 거를 풀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그래서 영어 점수보다 낮고 수학이 75. 그래서 이 점수가 좀 낮으면 충격을 받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아이 초등학교 2학년이면 학습 경험도 없고 현재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고 좀 부모님들도 긴장을 좀 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서부터가 중요하다. 지금서부터 뭘 공부해야 될지 이런 걸 찾아보고 지금 학습 방법에 잘못은 없는지 교육권 제공이 너무 적어서 이런 결과를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이런 걸 찾아보자는 거죠.
볼까요? 일단 수학부터 볼까요? 1번서부터 15번까지 해서는 두 문제를 틀렸네요.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에서 우리 반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아이가 공통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냐면 1, 2학년 아이들은 빨리 푸는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성적을 보면 걔네들 실수를 해서 많이 틀리죠. 그래서 1, 2학년 아이들은 1, 2, 3, 4학년, 5, 6학년 특히 또 남자아이들은 문제의 일부만 해석해서 수학을 풀다 나니까 문제의 조건을 분석할 때 일부만 해석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가 많은 거죠. 뭐 계산 실수, 문제 해결 전략을 잘못 짜거나 문제의 일부만 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경험이 많지 않아요, 아이들. 그러면 이건 틀린 거를 다시 풀어봐.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1번부터 15번 문제는 두 문제 틀렸다. 큰 의미 없다. 1, 2, 3, 4학년 아이들한테는 다시 풀라 그러면 다시 한다. 그게 학습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까지는 한 문제를 틀렸어요. 20번까지 해서 세 문제를 틀렸으니까 이거 다시 풀라 그러면 뭐 세 개 중에 두 개나 다 맞거나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21번부터 25번 난이도 D에서도 한 문제만 틀렸네요. 이거는 사고 수준이나 학습 능력은 D까지는 돼 있다라는 거예요. D까지 돼 있다. 자, 사고 수준이나 학습 능력은 D까지는 돼 있는데 그러면 26번부터 30번까지에서는 5분의 3을 틀렸어요. 3개 틀렸어요. 여기가 이 친구의 학습할 과제입니다. 이런 앞에 25번까지는 그 수준별로 난이도 A 다 맞았고 B 2개 틀렸고 C 하나 틀렸고 D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험의 미숙, 학습 경험, 평가의 경험의 미숙 때문에 틀린 거지 아이의 사고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언어적 해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돼 있다라는 거죠. 26번부터 30번까지 해서 5문제 중에 3개를 틀렸으니까 여기가 학습할 과제. 사고 능력이, 학습 경험이, 언어적 해석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여기서 부족하다는 거죠.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반성하고 방법을 잘만 태도만 바꾸면 다 맞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또 공부할 수준, 난이도, 공부 방법, 잘못된 공부 방법, 잘된 공부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 성적을 통해서 야단치고 혼내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틀린 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습 방법, 아이의 학습 능력은 달라집니다. 야단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1, 2학년 거를 좀 분석해 봤고요. 이제 3, 4학년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 4학년 거 먼저 하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총정리 평가 난이도별 정답률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난이도 낮은 A 80%, B 75%, C 62%, D 55%, E 47%. 이렇게 점수 분포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정답률이 변화가 되죠. 낮아지죠.
난이도 A가 가장 높고 B, C, D, E로 올수록 정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서 지금 막히고 있구나 이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수학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고 2학년도 마찬가지죠. 그 정답률은 뭐 1, 2% 정도 차이가 나죠. 학년별로 보면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정답률이 달라진다. 뭐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난이도 A는 평균이 80점대 정도고 난이도 B는 70점대, C는 60점대, D는 50점대, E는 50% 이하. 그러니까 전국 시험은 난이도 분포를 이렇게 두어야 전국 시험에 평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의 단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난이도 A 수준의 그 문항 위주로 보기 때문에 뭐 90점, 100점이죠. B 난이도를 약간 섞는 학교들도 있고 중학교 내신 시험 보면 A, B 위주로 내는 학교들이 있고 A, B, C 비율을 10% 정도 내는 학교들이 있고 어떤 학교들은 D를 10%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게 내신의 의미들은 이런 것 차이에 의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정답률이 높아지고 낮아진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평균 성적은 확 달라진다. 그래서 아이들을 분석할 때 어디서 막히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3학년, 4학년 거 성적 분석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안산 청석초등학교 아이입니다. 국어 80점, 수학 72점, 영어 96점, 사회 84점, 과학 88점. 모든 과목이 정상 범위고 수학이 약간 낮네요. 영어는 매우 우수하고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보다는 어렵게 영어가 출제돼 있죠. 학교 교육과정은 너무 낮아서 좀 난이도를 높여서 낸 겁니다. 일단 수학만 보죠. 수학 1번서부터 15번까지 해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6번, 8번, 10번, 11번. 그 다음 16번부터 20번까지에서는 한 문제 틀렸고 21번부터 25번까지는 두 문제, 그 다음에 26번부터 30번까지 난이도에서는 두 문제. 그러니까 아직 그 수학학습의 그 경험들이 축적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난이도가 좀 그 낮은 단계에서 두 문제 틀렸고 또 16번부터 20번도 한 문제 틀린 거 보면 이 단계는 학습이 완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가 4문제인데 20번까지 해서 요거를 풀렸을 때 몇 개를 더 스스로 맞힌다. 2개 이상 맞을 것 같아요. 2-3개 정도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번부터 25번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 단계라고 보여요. 25번까지도 뭐 25번 문제까지 6개를 틀렸는데 여기서 한 3-4개는 스스로 풀지 않을까. 그러면 학습 경험과 이런 공부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진다라면 뭐 25번까지는 무난히 그 따라올 수 있는 사고 능력과 학습 능력을 가진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회나 과학은 학습이나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준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학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성적에 따른 이 영역별, 난이도별 그 분석을 통해서 장점과 약점을 찾아보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생 수월초등학교 3학년
이 친구는 수월 초등학교 거제도에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거제도로 발령이 나서 서울에 그 강북구 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등급은 C인데 영어 점수는 100점, 수학 점수는 82점, 정상범위죠. 근데 이제 사회나 과학 점수가 좀 낮은데 이거는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 가정학습도 가정에서 사회과학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는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의존하고 학원에서도 이 사회나 과학을 가리키는 학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이나 학습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어를 100점 맞았다는 것은 국어 학습 문제집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고 이 국어 점수도 올라올 겁니다. 수학을 좀 다뤄볼까요? 1번부터 15번까지 해서 두 문제 틀렸네. 이거 다시 풀라 그러면 두 개 거의 다 맞을 것 같고 16번부터 20번까지 다 맞았네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문제의 일부분을 해석하고 해결했거나 아니면 주관적 해석 아니면 계산 실수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니까 요거는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1번부터 25번까지 해서 세 문제를 요 단계가 이 학생의 공부할 단계라고 보는데 특이하게 또 26번부터 30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다 맞았어요. 이거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수학습 사고 능력은 뛰어나다.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 근데 반성적인 사고, 문제를 풀고 문제 주어진 조건대로 해결을 하고 계산하고 해결 전략을 짜는 학습 경험의 미숙. 아마 이거 다시 풀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가 틀렸는데 아마 5분의 4에서 5분의 5 다 맞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의 차이, 학습 경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완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고 능력이나 학습 능력은 당연히 뛰어난 친구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 어머님이랑은 통화를 오랜 시간 했는데 독서 능력이라든가 학습 습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독서 능력을 넓혀주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 수학의 선행보다는 수학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수학 여행이라든가 수학과 관련된 교양 도서를 읽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거. 그다음 그 3학년인데 이제 그 용어를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그 삼각형의 4학년에 배울 삼각형의 종류나 사각형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읽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그 국어에 대한 그 학습 경험이 없어서 좀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데 영어를 본 거 보면 우수해서 그 국어 문제집 정도 한 권 정도 푸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해 줬어요. 3학년 총준위 평가에서 성적 분석을 보면 역시 그 1, 2학년 거 마찬가지로 그 난이도 A에 대한 그 평균 점수는 높죠. B 그 다음 70점대, C 60점대에서 70점대, D 50점대, E 난이도 50점 이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가 어느 단계의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거로 넘어가 볼까요?
모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국어는 97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사회 100점, 과학 88점, A등급, 우수하네요. 영어, 사회, 수학을 100점 받았다라면 국어도 아주 최고 점수고, 과학 점수가 조금 다른 과목에서 적은데 뭐 퍼펙트하죠. 근데 이제 상위 15%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이 친구가 5%에 드는지 3%인지 1%인지는 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수능형 학력평가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을 본다라면 거기서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라면 상당히 우수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부모님이랑은 통화를 못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더 상위권인지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리 백제초등학교 4학년 학생, 형제 자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학년인가 6학년이 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영어 점수 79점, 사회 80, 과학 80, 이거 다 정상범이죠. 국어도 뭐 71점 정상범이고, 수학이 좀 낮았어요. 근데 이런 다른 과목에 대한 그 학습 능력에 비해 수학이 낮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수학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수학 시험 볼 때 어떤 준비가 안 됐던가 아니면 뭐 그 상황이 아니었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점수 폭이 달라집니다. 한번 수학 봐볼까요? 1번서부터 15번까지에서는 3개 틀렸네요. 16번부터 20번까지는 두 문제 틀렸고 21번부터 25번까지는 3문제. 그 다음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는 정답이 없네요. 다른 공부에 비해서는 수학 공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수학은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만 3개 틀렸는데 다시 하라 그러면 두세 문제 다 맞을 것 같고 16번부터 20번까지도 2개 틀렸으니까 뭐 한두 개 더 맞을 것 같고 공부할 과제는 21번부터 25번 이 D단계 문제와 2단계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학년보다는 그 2학년의 D 난이도 이 난이도 문제를 좀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그 학습 그 과정, 교육 과정의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 그 후행,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점수가 좀 적게 나왔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원인을 찾고 학습의 그 문제를 찾고 꼭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돼요. 사회과학, 국어는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이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학년 4학년도 역시 난이도가 낮은 A의 문제들은 정답률이 뭐 80%에서 70점대 후반으로 가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낮아집니다. B 난이도 한 70%대,
C 난이도 60%대 70대, D 난이도 50점대, E 난이도 50% 이하.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난이도에서 아이들이 틀리는 거예요. 수학은 A, B가 학교 교육과정, C가 학교 교육과정보다 조금 어려운 거, 그 다음에 D 난이도가 심한 응용 문제들, 그 다음에 E 난이도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죠.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걸 찾으면 됩니다. 자, 다음은 5학년 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5학년. 국어 56점, 수학 32점, 영어 89점, 사회 72점, 과학 92점. 이 학생은 대구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5학년 주간이 메뉴 강한 친구고 책도 많이 보고 특히 수학을 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좀 멀리한 이런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 영어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영어, 사회과학, 국어를 잘한. 국어는 이제 문제집을 풀거나 그런 국어에 대한 학습을 안 했던 친구고, 영어를 하는 거 보면 국어는 딸려 학습만 하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책은 많이 본 친구라서 사회과 과학의 배경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점수가 높은 거고. 수학을 한번 봐볼까요? 수학 1번서부터 5번 하나 틀렸고 6번부터 15번까지 해서 한 서너 개 틀렸네요. 자, 5학년 수학은 좀 어려워지죠. 5학년까지 4학년까지는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의 개념, 도형의 기본 배우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근데 5학년부터는 분수, 소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도형도 응용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어려워합니다. 5학년 가면 수학의 포기자들이나 학습을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 교육과정도 어려워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벗어난 문제를 내면 이제 확 많이 틀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상담드린 거는 뭐냐면, 다른 과목을 봤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학습 정도가 낮은 것은 원인을 찾고자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의 책 읽은 정도나 놀이 이런 걸 알아봤는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유아 때부터, 유아에서 수학을 하는 경험한 수 개념을 형성하는 때부터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또 유전적으로도 수학적인 이과 성향, 형식적 사고나 추상적 사고가 좀 적게 발달된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유전적인 것보다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오는데, 이런 원인이 있을 거다. 근데 이렇다고 수학을 엄청나게 시킨다거나 수학을 많이 시키면 아이가 견뎌낼까요? 못 견뎌내겠죠. 그런 친구도 있고, 또 그걸 극복하는 아이들도 나와요. 이게 원리적인 거라든가 수학을 하는 학습 중에 이제 수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좋아지는, 원리 개념을 이해해서 좋아지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나 과학이나 사회, 국어에 대한 공부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꿈은 변호사나 이런 로스쿨을 가거나 이런 꿈이 있더라고요.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수학을 2등급까지 올리는 방법의 내용의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부분이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런 친구의 케이스가 있어요. 다른 과목 다 우수한데 수학만 낮은 경우, 근데 사고 능력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5학년, 인천 서창초등학교 5학년 학생 성적을 한번 볼까요? 국어 63, 수학 82, 영어 78, 사회 92, 과학 80. 사회, 과학, 영어, 수학 다 정상범위 있네요. 국어만 좀 낮은 점수.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평가 문항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럴 거예요. 국어 시험 학교에서 시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서 문제집 안 풀린다. 자습서 안 본다. 그러면 이런 평가를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내신 시험이라든가 고등학교 내신, 수능 다 국어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평가 문항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수학을 한번 봐볼까요? 1번부터 15번까지 해서 두 문항 틀렸네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까지 한 문항 틀렸고, 21번부터 25번까지 다 맞았고, 26번부터 30번까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 두 문제 틀렸네요. 이 친구는 25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틀린 거 세 문제 풀려고 그러면 두세 문제 다 맞을 겁니다. 아니면 다 맞던지. 그럼 결국은 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 약간의 후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학년에 5학년이니까 4학년에 한 난이도 2급 문제들에 대한 약간의 학습 경험, 복습이 필요한 것 같은 친구예요. 물론 이제 선행은 할 수가 있어요. 선행의 난이도 A, B 수준의 선행은 충분히 가능한 친구예요. 다음 학생으로 이제 6학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5학년 거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5학년 총정리 평가 난이도에 따른 분석 A 70점대에서 약간 낮아졌죠. 학년이 올라가면 이 평균 난이도 A에 따른 평균도 낮아집니다. B, C 60점대, 70점대, D는 50점대, E는 50점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성적을 보고 어느 난이도에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아이가 수학은 C에서 틀리기 시작하는구나, D에서 틀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률이 60%, 50%면 이 단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학년 걸로 넘어갈까요? 남양주 도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저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덕소 지역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영어 100점, 수학 100점, 그 다음에 사회 92, 과학 76, 국어 83. 과학이 76이다. 학습을 안 했거나 학교 선생님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A죠. 우수한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국어 학습에 대한 경험 없어서 이럴 거고, 과학은 학습을 학교에서도 안 했고, 집에서도 안 했고, 그랬더니 그랬고. 근데 과학 사회의 5, 6학년 공부는 꼭 해야 된다. 문제집 한 권은 풀려야 된다. 자습 한 권은 봐야 된다. 이것은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회과학을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해놓으면 중학교 가서 공부할 양이 20, 30%밖에 안 돼요. 새로 나오는 과정은. 근데 초등학교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제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려움이 겪습니다. 수학 볼 거 없지 100점이니까 대신 이제 요 난이도 26번부터 30번까지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제들이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대한 학습 경험은 점검을 해봐야겠죠. 저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수학 교재들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 인천 부평 북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오늘 아침에 제가 어머님이랑 통화한 것 같은데 또 동생이 있더라고요. 동생이랑 같이 상담을 해드렸어요. 수학 89, 영어 92, 사회, 과학 96.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집에서 독서를 잘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국어는 학습 경험이 없어서 그렇고, 수학이 약간 염려. 이제 이 점수가 다 좋은데 수학이 이제 약간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수학 1번서부터 20번까지 15번까지 학교교육과정은 다 100점, 16번부터 20번까지 한 문제 틀렸고, 21번부터 25번까지 한 문제 틀렸고, 25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25번까지 해서 세 문제 틀렸는데 이거 다시 풀라 그러면 두세 개 다 맞을 겁니다. 26번부터 30번까지도 한 문제 틀렸네요. 난이도가 높은 30번 문제도 풀고. 그러면 이 친구는 수학 학습의 방법만 좀 개선을 하면 계속 잘할 친구고, 이 30번보다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제에 대한 복습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수학 1, 2등급, 1등급 도전이 가능한 친구다. 기본 학습도 잘 돼 있고, 이런 그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약간의 실수, 학습 방법에 대한 개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 6학년, 6학년도 다 끝났네요. 난이도에 따른 거, 난이도 A, B, C, D, E. 자, 저희들이 이렇게 평균이 나오게 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난이도 A, B, C, D, E 문제를 이렇게 분포도 있게 전문성 있게 내야지 전국 평균이 이렇게 고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총정리 평가를 시험을 보는 부모님, 저희 그 총정리 평가를 봐서 평균이 50점, 60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시험을 볼 정도면 가정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가정교육을 통해서, 사회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사회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교육적 관심이 높은 전국의 상위 20% 이내의 학부모들이 보죠. 그런데 50% 이하는 시험을 보지를 않습니다. 왜? 볼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시험을 전국의 6학년 아이들이 한 45만 명인데 45만 명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민간이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한 30% 그러니까 상위 한 30% 내외에 있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하위 점수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능의 평균 점수 분포와 맞춰서 하위권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그 능력을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난이도는, 전국 시험의 난이도는 평균은 거의 매년 똑같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시험 보는 분포는 똑같습니다. 성적에 대한 분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는 성적인데 100% 맞을 수는 없고 10% 정도는 틀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등급인 나올 아이가
5등급, 6등급이 나올 가능성은 3등급,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5, 6등급 하는 아이들이 1, 2등급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물론 5, 6등급 아이들이 3, 4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90%에서 95%는 맞는다. 나머지는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자, 오늘은 총정리 평가를 보고 부모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전 한 학부형들이랑 그 상담을 하다 나면 한 3, 40분 걸려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그 하는 유튜브 방송으로 하는 그 강의를 들으시고 아이마다 개별적으로는 교육 상황들이 다 틀리죠. 그래서 오늘 샘플을 가지고 학년별로 2명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한 거고, 그리고 부모님들이랑 이런 숫자로 나온 정보에 대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 부모님들이랑 전화를 제가 드려서 상담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 이 사례를 가지고 자녀들 사례를 분석하시라는 거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다 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이들에 대한 상황들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을 저 문자나 상담 요청을 하시면 이제 상담이 좀 쉬워지겠죠. 너무 기본부터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저가 이제 지쳐서 울릉도, 저기 거제, 창원,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도 이런 데서 각자 오다 나니까 저가 그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기에는 이제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강의를 하고 그 기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적인 것들은 하게 되면 상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이런 성적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은 대부분 독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서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사회과학을 잘할 수가 있고, 국어도 잘할 수 있고 영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도 상당한 부분은 언어예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해결 전략을 짜고 그 해결한 다음에 자기가 그 문제의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웠는지, 그 다음에 해결 과정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확인해보는, 이거에 따라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학습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 평가에 대한 그 분석을 해드렸고, 아직 보지 않은 학부형들은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봐주시면은 그 다음 성적에 대해서는 또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계속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또 그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자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